우리나라는 합계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정말 유독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출생률은 훨씬 더 낮아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이제 한국에서 애 낳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심각한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졌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개혁안인데요. 자,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 500명의 시민 대표들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요, 보험료를 9%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 소득의 9%를 내고 있다는 뜻인데, 소득 대체율, 나중에 은퇴해서 받는 돈은 40%란 뜻입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한 게요. 보통 선진국이 한 20에서 25% 내고 소득 대출이 한 40%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합계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잖아요. 근데 9%밖에 내지 않고 40%를 받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중에 청년 세대가 진짜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재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해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고요. 이 안이 뭐냐? 더 내고 더 받는 안이고, 이 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입니다. 보험료율 13% 내고 50% 받는 안, 그리고 12% 내고 소득 대체율이 40%인 안, 이 두 가지 안이 현재 논의 중인데, 자, 퍼센트만 그냥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자, 근데 원래는 이란에 대한 찬성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36.9%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요. 근데 최근에 4월 21일자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500명이 56% 찬성으로 이란에 찬성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란의 찬성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게 1%포인트, 뭐 10%포인트 이러니까 이게 사실 체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1%포인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송두리째 바뀌고 우리의 청년 세대가 진짜 어마어마한 빚부담을 져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란하고 이한 차이점, 보험료율은 12%대 13%, 내는 돈은 1%포인트만 늘어납니다. 근데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 저 같은 기성세대는 이란이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보험료는 1%포인트만 더 내는데 소득 대체율은 10%포인트가 늘어납니다. 그러니 앉아서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그런 안이죠. 근데 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이거 누군가 내야 되는데 누가 내느냐? 청년들이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10대들이 이 돈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없던 돈이 짠 하고 나타나서 국민연금을 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 이란하고 이한 국민연금 소진 시기는 1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원래 기존의 국민연금은 2055년에 소진되는 것,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이란으로 가면 2062년, 7년이 연장되고, 이한으로 가면 63년, 8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아,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니 고작 1년 갖고 난리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청년과 10대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어린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양재진 연세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란이 재정 안정에도 역행해서 후세대 부담만 더 늘리는 계약의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란으로 개편하면 계약을 넘어서 대참사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이란이라는 게 엄청나게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진짜 위험한 안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란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논리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저는 이란이 너무나도 위험하다. 특히 이란이 채택되면 아이를 낳는 건 정말 너무나도 아이한테 몹쓸 짓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이제 앞으로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게 국민연금의 5차 재정 추계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국민연금이 기금이 얼마나 쌓였다가 이제 기금이 고갈되느냐인데, 현재는 2055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안을 채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금이 좀 더 많이 거치겠죠. 그리고 나서 또 고갈이 됩니다. 언제 고갈이 되느냐?
63년에 고갈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란을 채택하면 잠깐은 더 많이 거치지만 더 빨리 고갈되고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62년에 고갈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선이에요, 선. 자, 지금 이렇게 이란을 채택하는 거와 이란을 채택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이게 국민연금의 적자인데 국민연금 적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이걸 누가 내줘야 되느냐? 청년들이. 그리고 지금의 10대 세대가 이걸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들은 엄청난 빚을 우리 때문에 지고 태어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죄로 우리들이 쓰고 간 국민연금을 다 메워줘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2093년까지 국민연금의 예상 누적 적자는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숫자입니다. 공식적인 숫자로 2경원입니다. 진짜 2경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빚을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떠넘기는 건데, 자, 이 2경원을 어떻게 우리가 미래 세대에 떠넘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란과 이안이 탄생한 건데, 문제점은요, 이안의 경우에도 고작 1970조 원 감소하는데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경원 정도 우리가 빚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1.8경원 정도 빚을 남겨주는 걸로 그친다. 제가 보기엔 미래 세대한테 여전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빚을 떠안겨주는 게 702조 원이 거꾸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이안을 비교하면 2,7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당장 청년 세대한테 어떤 타격을 주느냐? 지금 10살이 안 된 아동의 경우 앞으로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현행 국민연금 체계가 개혁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 이 경우에도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의 3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35%. 우리는 지금 9%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10살 미만의 어린 아동들,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졌을 때 35%까지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개혁하자는 안이 이란과 이안인데 왜 제가 개혁이라고 부르느냐? 이안이라 하더라도 35.1%로 크게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근데 이란이 진짜 개혁인 게 무려 43.2%를 내야 됩니다. 자기 소득의 43.2%. 이 청구서를 우리가 내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청년들한테 이 청구서를 내밀 자격이 있는지 저는 진짜 묻고 싶은데요. 자, 이게 다가 아니죠. 미래 세대가 내는 돈이 국민연금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세금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는데 진짜 최소로 제가 잡았습니다. 앞으로 세금은 점점 더 늘어날 건데 지금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 30%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야 되는데 지금은 7%를 냅니다. 근데 고령화가 되고 초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최소로 잡았습니다. 15%.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앞으로 10살 미만의 미래 세대가 자기 소득의 최소 88%를 세금과 사회보장 비용으로 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래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해외로 빨리 떠나라. 이렇게 충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이거 세금 내려고 일하는 거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미래 세대가 희망이 있는가 묻고 싶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미래 세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죄만으로 어마어마한 세금과 사회보장 비용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란이 채택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졌죠. 왜? 설문조사 이 500명한테 해보니까 이제는 이란이 압도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다면 자칫 소득의 90% 가까이를 세금과 사회보장 비용으로 내야 될 아이들 생각했을 때 지금의 청년 세대가 아이를 낳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정말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건 더 이상 미래 세대한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러고도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앞으로 아이들한테 무슨 빚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출생률이 비상인 나라, 그것도 흑사병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빚부담을 떠넘기는 게 정상적인 개혁인가?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자, 근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보여드린 수치가 무슨 국가 기밀이라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숫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아는데 왜 이란에 대한 찬성률이 이렇게도 높은 거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 돈을 낼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낼 사람들, 결국은 저 500명 안에 누가 10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10대나 청년들을 대표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죠. 저기는 연령별로 쫙 이렇게 분포를 해놨기 때문에 인구 비중에서 가장 많은 게 누굽니까? 지금 40대, 50대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당연히 더 받는 구조가 훨씬 좋은 거죠. 아니, 나한테 청구서가 안 날아오니 당연히 이란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요. 자, 20대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인구비로 뽑아놓으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놓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500명 구성해서 이걸 특위에서 구성할 때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란에 원래부터 찬성하는 사람을 애초부터 많이 뽑아놨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짜 해놨어요. 그래서 소득보장, 요게 이란에 찬성하는 사람들인데 245명으로 구성했고 재정안정, 주로 이란에 찬성하는 사람을 172명에 이렇게 배당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냐면 당신 소득보장 찬성해요? 재정안정 찬성해요? 이렇게 먼저 물어본 다음에 일부러 245명을 정해놓고 그 숫자만큼 딱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찬성한 사람 172명만 딱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평소에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 비율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율대로 뽑았습니다. 이게 핑계예요. 아니 애초부터 소득보장안에 찬성하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뽑아놨으면 투표하면 당연히 소득보장, 즉 이란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정상적인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이 안대로 계속된다면 결국은 청년 세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어린아이들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건데요. 제가 이 문제를 갖고 독일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독일은 진짜 선진국이라 다르더라고요. 자, 이 문제를 독일도 똑같이 안고 있고 연금을 개혁해준 상황에서 청년 세대를 대표할 만큼 충분한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왜? 앞으로 이 돈을 내야 될 사람은 청년 세대,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세대니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똑같은 동수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띤 토론을 해서 독일의 연금을 개혁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인구가 지금 자기들은 덜 내고 더 받는 안에 누구나 찬성하는 그런 본능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돈을 낼 사람들, 이 청년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신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구성 자체를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이분들을 정말 잘 교육한 것 같아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즉 이란에 찬성하는 사람을 거의 과반에 가깝게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3월 달에 1차 설문을 했을 때만 해도 이란에 찬성하는 사람은 36.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이안이 되겠구나. 그래도 다들 미래 세대를 좀 걱정은 하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한 달 뒤에 열린 2차 설문 4월 21일자 설문에서는 이란 찬성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56%, 42%에 비하면 훨씬 많죠. 그러니 이대로 가면 이란이 채택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그렇게 되면 국회나 정부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시민 대표단들이 결정한 거니까 국회나 정부는 너무 편안하게 이란으로 갈 수 있겠죠. 즉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공론화위원회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정말 많은데요. 자, 우리가 공직자들한테 세금을 들여서 월급을 주는 이유는 뭐죠? 이분들이 자기들이 책임지고 결정을 하고 권한을 행사한 다음에 여기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공직자들은 아주 이상한 기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권한을 행사해요. 근데 문제점은 나중에 책임을 엄청나게 질 만한 일들은 공론화위원회로 떠넘깁니다. 그러면 쉽게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것만 쉽게 쉬운 열매는 따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책임질 일은 공론화위원회, 야 이거 시민들이 결정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이걸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민들을 500명 모아놓고 교육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육 과정에 어떤 강사를 불러오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공직자들이 또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이 뭐 5대5로 배치를 했다 해도 누가 더 말 잘하고 누가 더 설득력 있는지는 이 공직자들이 더 잘 알거든요. 이 한 달 동안 막 사람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말빨이 좋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이란 찬성자들로 구성을 했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란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연사를 잘 배치하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러지 않아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비판에서 과연 자유로울까? 저는 공직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고요. 이란을 주장하는 분들도 분명히 자기들의 주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갖고 KBS에 있을 때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분들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 주장이 주로 이거예요. 자, 이 88% 되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제가 너무 놀라서 그걸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합니까? 이렇게 진짜 약간 흥분을 했어요. 제가 원래 질문할 때는 기자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속으로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억누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 주장이 대체로 이거예요. 왜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하냐? 박 기자, 우리가 50년 뒤에 뜻밖의 강대국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왜 벌써부터 겁먹고 국민연금을 왜 우리 세대가 적게 받느냐? 우리가 받을 거 다 받고 나가고 청년들은 분명히 잘 될 거다. 왜 청년들이 안 될 거라고 비관적으로 그냥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무슨 수로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구가 이제 좀 있으면 반토막 4분의 1 토막 나게 생겼는데 무슨 수로 우리의 역할을 막 4배, 8배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50년 뒤에 진짜 강대국이 되려면 우리 청년들이 현재 우리의 몫의 4배, 8배 해야 되는데 이건 청년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냥 아주 떳떳하게 진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도 해요. 또 왜 미래를 자꾸만 속단하냐? 국민연금이 엄청 수익을 낼지도 모르지 않냐? 투자 엄청 잘해서 주식 투자로 막 100배, 200배 불릴지도 모르는데 왜 벌써부터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88%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혹시 잘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천문학적인 이경원이라는 빚을 떠안길 만한 우리한테 자격이 있는지 정말 저는 묻고 싶고요. 저는 국민연금이 개혁이 돼야지 계약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정말 초비상인 국가입니다. 아이 낳으면 1억을 준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1억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소득의 평생 90%를 세금과 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바쳐야 된다면 미래 세대한테 정말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결국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국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만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저는 이란이 통과된다면 청년들이 저항할 거라고 보는데 그 방식은 출산 파업으로 저항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청년들의 표가 부족하죠. 워낙 인구가 적어서 지금 당장은 표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란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청년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저는 청년들이 출산 파업으로 저항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부양할 거라고 생각했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미래 세대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의 탐욕이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기성세대한테 제가 경고하는 게 있어요. 저도 기성세대입니다. 제가 기성세대로서 저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누리겠다고 이런 계약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아기 울음소리는 그칠 겁니다. 절대로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안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요즘에 댓글에 그게 많더라고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대안까지 이번에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정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개인의 이해득실, 그리고 현재 눈앞의 이익, 이렇게만 생각하면 같이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여기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미래 세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앞날을 함께 걱정한다면 나와 우리를 함께 살리는 길을 반드시 모색할 수 있죠. 자, 근데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이면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 이타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타성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건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경제학에선 이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만든다. 즉 동기부여 시스템을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취재를 실제로 갔었던 거고요. 독일의 사례를 볼 때 아주 철저하게 이 고민을 같이 하려고 공론화 이 시스템 자체를 미래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아예 구성비를 맞춥니다. 미래 세대를 대표한 학자를 참여시켜서 같은 동등한 투표권을 줍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인구가 더 적더라도 이들이 돈을 내는 만큼 앞으로 부담만큼 이들의 참여 숫자를 늘려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공론화 시민위원회가 미래 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만드는 거죠. 너무나도 쉬운 방법인데 이게 전부 자기 세대의 이득을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환으로 몰아가는 일이 생긴 거고요. 사실 저는 이 500명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시민들조차 편파적으로 뽑았잖아요. 이란에 찬성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뽑았는데도 처음에는 이란 찬성자가 훨씬 많았는데 교육받다가 이란 찬성자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센티브 메커니즘은 누가 만들었냐? 공직자들이 만든 거죠.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해나가야지 개인의 이득이나 또는 지금 당장의 표 계산을 하면서 포퓰리즘으로 미래를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안까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박종원의 지식 한방에서는 가급적 대안도 꼭 제시하면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